주택가격 예측 프로젝트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데이터 탐색부터 모델 튜닝까지 머신러닝의 전 과정을 실습합니다.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확인하며 진행해보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8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 탐색부터 시작하여 특성 상관관계 분석, 데이터 전처리, 선형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 모델 구축, 그리고 모델 성능 비교와 튜닝까지 단계별로 학습합니다. 실전 프로젝트 적용 방법과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구축까지 다루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은 머신러닝 회귀 문제의 대표적인 데이터셋입니다. 1970년대 보스턴 지역 주택 가격과 13가지 특성을 담고 있으며 506개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죄율, 방개수, 저소득층 비율 등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 있고 타겟은 주택 가격으로 $1000 단위입니다. 결측치가 없는 깔끔한 데이터셋이라 학습하기에 최적입니다.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탐색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팬더즈와 스클런의 로드보스턴 함수를 임포어트합니다. 로드보스턴 함수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팬더즈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보스턴 O 데이터에는 13개 특성이, 보스턴 O 타겟에는 가격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df shape로 데이터 크기를 확인하고 df describe로 각 특성의 통계 정보를 출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델을 만들기 전 데이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입니다. 요리 전 재료를 파악하듯 데이터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헤드 메서드로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고 인포 메서드로 데이터 타입과 결측치를 확인하며 디스크라이브 메서드로 통계 정보를 분석합니다. 이 세 가지 도구는 데이터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상관계수는 -1부터 1 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 -1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RM, 즉 반계수는 약 0.7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LSTAT, 저소득층 비율은 약 -0.74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상관계수 0.7 이상은 강한 상관관계로 해석됩니다. 상관관계 분석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트플라트리브과 15원을 임포어트합니다. df-CORR 메서드로 상관관계 행렬을 계산합니다.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소어트 베류즈로 정렬하여 출력합니다. 15원의 히트매프 함수로 상관관계 행렬을 시각화합니다. 쿠르엄 컬러맵은 양수를 빨간색, 음수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며 센터정 옵션으로 0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색상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히트맵으로 시각화하면 상관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케일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범위의 특성들을 비슷한 범위로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특성마다 스케일이 다르면 모델이 제대로 학습할 수 없습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는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변환합니다. 중요한 점은 훈련 데이터로 피트를 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트랜스포엄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스케일링을 통해 모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리 및 스케일링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과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임포어트합니다. df 드라프로 PRICE 열을 제외한 특성들을 X로, PRICE를 Y로 분리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데이터를 80% 훈련, 20% 테스트로 분리합니다. 랜덤 스테이트 42는 재현 가능성을 위한 시드 값입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하고 훈련 데이터에 피트 트랜스포엄을 적용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는 트랜스포엄만 적용하여 데이터 누수를 방지합니다.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귀 모델로 특성과 타겟 간의 선형 관계를 가정합니다. YW1X1 플러스 W2X2 플러스 B 형태의 직선 방정식으로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MSE,
즉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해석이 쉽고 학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형 관계를 가정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 구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민스퀘어드 에러, R2 스코어를 임포어트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하고 피트 메서드로 학습합니다. 스케일링된 훈련 데이터와 타겟을 입력으로 넣습니다. 프리딕트 메서드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민스퀘어드 에러로 MSE를 계산하고 제곱근을 취해 RMSE를 구합니다. R2 스코어로 모델의 설명력을 평가합니다. RMSE는 예측 오차의 크기를, R2 스코어는 0부터 1 사이 값으로 모델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랜덤 포레스트 회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결정 트리의 예측을 결합하는 앙상블 방법입니다. 100개 이상의 트리를 결합하여 안정적인 예측을 수행합니다. 각 트리는 랜덤 샘플로 학습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평균 예측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비선형 관계도 학습 가능하며 과적합에 강하고 특성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 구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포리스트 리그레서를 임포어트합니다. 랜덤 포리스트 리그레서 객체를 생성할 때 NS터메이터즈 100으로 100개의 트리를 사용하고 랜덤 스테이트 42로 재현성을 확보합니다. N-1은 모든 CPU 코어를 사용하여 학습 속도를 높입니다. 피트 메서드로 학습하고 프리딕트로 예측합니다. 민스퀘어드 에러와 R2 스코어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랜덤 포레스트가 선형 회귀보다 낮은 RMSE와 높은 R2 스코어를 보입니다. 모델 성능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랜덤 포레스트가 더 낮은 RMSE와 높은 R2 스코어를 보이지만 데이터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MSE는 낮을수록 좋으며 오차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R2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으며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냅니다. 교차 검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 검증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벨 스코어를 임포어트합니다.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해 크로스벨 스코어를 실행합니다. 12도로 5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하고 스코링 매니지 민스퀘어드 에러로 MSE를 평가 지표로 사용합니다. 네거티브 값으로 반환되므로 마이너스를 취하고 제곱근을 적용하여 RMSE를 계산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5개로 나누어 각각 테스트 세트로 사용하여 평균 성능을 계산하므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 서치 12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습니다. 트리 개수인 NS터메이터즈, 최대 깊이인 맥스테프스, 최소 샘플 수인 민샘펠즈 스플리트 등을 조합하여 탐색합니다. 모든 조합을 시도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조합을 찾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최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드 서치 12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드 서치 12를 임포어트합니다. 퍼럼 그리드 딕셔너리에 튜닝할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NS터메이터즈는 100, 200, 300 중에서 넥스데프스는 10, 20, 30, 넌 중에서 민샘펠즈 스플리트은 2, 10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리드 서치 12 객체를 생성하고 랜덤 포리스트 리그레서를 전달합니다. 12호로 5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하고 N-1로 모든 코어를 사용합니다. 피트 메서드를 실행하면 모든 조합을 시도하여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습니다. 베스트 퍼럼즈로 최적 파라미터를, 베스트 스코어로 최적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탐색 시 DF, 디스크라이브 메서드가 제공하는 정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각 특성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 2번, 각 특성의 최소값과 최대값. 3번, 각 특성의 결측치 개수. 4번, 각 특성의 사분위수.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각 특성의 결측치 개수입니다. DF, Describe 메서드는 수치형 데이터의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25%, 50%, 75% 분위수, 최대값을 보여줍니다. 결측치 개수를 확인하려면 DF Divisional Sum을 사용해야 합니다. Describe 메서드는 통계량만 제공하며 결측치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상관계수가 -0.74인 두 변수 A와 B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A가 증가하면 B도 함께 증가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두 번, A가 증가하면 B가 감소하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세 번, A와 B 사이에는 거의 관계가 없다. 네 번, A가 증가하면 B가 감소하지만 그 관계는 약하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두 번, A가 증가하면 B가 감소하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입니다.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74는 -1에 가까운 값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감소하는 관계이며 절대값 기준으로 0.7 이상은 일반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에서 LSTAT 특성이 나타내는 것과 이것이 주택가격과 갖는 상관관계의 방향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방의 개수, 양의 상관관계. 두 번, 저소득층 비율, 음의 상관관계. 세 번, 범죄율, 음의 상관관계. 네 번, 저소득층 비율, 양의 상관관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 저소득층 비율,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LSTAT는 저소득층 비율을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방의 개수는 RM, 범죄율은 CRIM 특성입니다. LSTAT와 가격은 약 -0.74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특성 스케일링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데이터의 결측치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두 번, 모델의 학습 속도를 높이고 특성 간 스케일 차이로 인한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세 번, 데이터셋의 크기를 줄여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네 번, 범주형 변수를 수치형으로 변환하기 위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두 번, 모델의 학습 속도를 높이고 특성 간 스케일 차이로 인한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입니다. 특성 스케일링은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진 특성들을 비슷한 스케일로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특성이 다른 특성보다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경사하강법 기반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를 개선합니다. 결측치 처리나 범주형 변환과는 별개의 전처리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선형 회귀 모델과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의 특성 비교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한 번, 선형 회귀는 특성과 타겟 간의 선형 관계를 가정하지만 랜덤 포레스트는 비선형 관계도 학습할 수 있다. 두 번,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결정 트리의 예측을 결합하는 앙상블 방법이다. 세 번, 선형 회귀는 항상 랜덤 포레스트보다 예측 성능이 낮다. 네 번, 랜덤 포레스트는 과적합에 더 강한 경향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세 번, 선형 회귀는 항상 랜덤 포레스트보다 예측 성능이 낮다입니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선형 관계를 가지는 경우나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선형 회귀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델 선택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복잡한 모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적합의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헤드, 인포, 디스크라이브를 데이터 탐색 초기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가장 포괄적인 설명은? 한 번, 시각화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필수 전처리 단계이기 때문에. 두 번, 데이터의 구조,
타입, 분포, 잠재적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이후 분석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스클런 라이브러리의 모델들이 이 메서드들의 실행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4번, 데이터 프레임의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데이터의 구조, 타입, 분포, 잠재적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이후 분석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헤드는 데이터의 처음 몇 행을 보여주어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고, 인포는 각 열이 데이터 타입과 결측치 여부를 확인하며, 디스크라이브는 수치형 데이터의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전처리 및 모델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상관계수가 높으면 반드시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2번, 상관계수는 비선형적 관계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다. 3번, 높은 상관관계는 연관성을 나타내지만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선형관계만 측정한다. 4번,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는 완전히 독립적이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 높은 상관관계는 연관성을 나타내지만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선형관계만 측정한다입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Correl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이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또한 피엇은 상관계수는 선형관계만 측정하므로 비선형적 관계가 있는 경우 상관계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이라도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때 보스턴 O 데이터와 보스턴 O 타겟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스클런의 데이터 로딩 함수가 메모리 효율성을 위해 자동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2번, 특성, 피처, 과 타겟을 구분하여 지도학습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3번, 보스턴 타겟에는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4번,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분리된 데이터 형식만 지원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특성, 피처, 과 타겟을 구분하여 지도학습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입니다. 지도학습에서는 모델이 학습할 특성 X와 예측해야 할 타겟 Y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스턴 데이터는 13개의 입력 특성을 담고 있고 보스턴 타겟은 예측해야 할 주택 가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분리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 및 모델 학습 시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주택 가격 예측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튜닝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은? 한 번, 훈련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을 최종 선택한다. 2번, 테스트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3번, 교차 검증을 통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 데이터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 4번, 가장 복잡한 모델을 선택하여 모든 패턴을 학습하도록 한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 교차 검증을 통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 데이터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입니다. 훈련 데이터에서만 성능이 좋은 모델은 과적합될 수 있고 테스트 데이터를 반복 사용하면 데이터 누수가 발생합니다.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여러 폴드로 나누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별도의 검증 세트를 사용해야 테스트 데이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15원의 히트맵을 사용하여 상관관계 행렬을 시각화할 때 크맵 콜럼과 센터정 옵션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그래프의 렌더링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번,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를 색상으로 직관적으로 구분하고 0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색상 스케일을 적용하기 위해. 3번, 결측치가 있는 셀을 특별한 색상으로 표시하기 위해.
4번, 상관계수 값을 자동으로 반올림하여 표시하기 위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를 색상으로 직관적으로 구분하고 0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색상 스케일을 적용하기 위해입니다. 쿠루엄 컬러맵은 양수를 빨간색 계열로, 음수를 파란색 계열로 직관적으로 구분해줍니다. 센터정 옵션은 0을 색상 스케일의 중심으로 설정하여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가 대칭적인 색상 강도로 표현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상관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예측 프로젝트 완벽 가이드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 탐색부터 시작하여 상관관계 분석, 데이터 전처리, 선형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 모델 구축, 그리고 교차 검증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머신러닝의 전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